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우선 이것부터 해봐. 뭐라도 되겠지. 올해도 이런 생각으로 지내시려고요? 이제는 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도둥책은 지난번에 이어서 레이 달리오의 원칙입니다. 지난번에는 인생의 원칙 중에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5단계 과정을 활용하라 부분에 대해서 나눴죠. 특히 목표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목표 이후의 단계에서 영감받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레이 달리오가 말한 5단계 기억나세요? 목표, 문제, 진단, 계획, 실천. 성공을 위해 이 5단계를 순차적으로 잘 수행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공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찾고 진단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꼭 생각해야 할 것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1. 문제를 찾아내고 용인하지 마라. 저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찾아낼 생각을 아예 하지 않거나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자기 방어 기제에 의한 것으로 아주 본능적인 태도인데요. 이 정도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셨던가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물론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은 귀찮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이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마법이기도 하답니다. 문제를 통해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발명왕으로 기억하는 에디슨. 그렇지만 그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었는데요. 에디슨은 기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통상 고된 노동처럼 보이는 겉옷을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맞아요.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이거든요. 하지만 그 노동을 잘 버티면 큰 기회로 다가오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창업도 이와 같아요. 아마존이 1990년 중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던 것 다 아시죠? 그 당시 인터넷 소매업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인터넷 소매업의 성장 잠재력이란 기회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었답니다. 지금 제프 베이조스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죠. 여기에서 또 명심할 점이 나와요. 바로 문제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가 뭔지 알아냈더라도 그것을 그냥 용인한다면 문제를 찾지 못한 것과 같아요. 문제를 용인한다는 것은 일종의 타협이고 이 타협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화려하지 않은 초라하게 숨어있던 문제를 찾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잘 찾고 잘 다듬고 수정하면서 멋진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성공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로 어떤 문제라도 용인하지 마세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라. 문제를 찾고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무엇부터 하시겠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할 거예요. 바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성급한 접근은 오히려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답니다. 그냥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깊이 탐구하며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표면의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질병과 증상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인데요. 두 차이가 무엇일까요? 증상이란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을 말하고, 질병은 아픈, 그러니까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증상만 처리한다고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한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배에 물이 샌다고 가정해봐요. 여기서 문제는 배에 물이 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 대해 진단을 해볼게요. 물이 새다 보니 배 안에 물이 차오르죠. 이런 증상에만 집중한다면 양동이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죠. 이것으로 질병이 해결되지 않겠죠? 근본 원인을 찾아야죠. 바로 배 바닥에 난 구멍을 찾아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 바닥에 난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내도 배는 결국 가라앉고 만답니다. 이처럼 증상을 다루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근본 원인인 배 바닥에 구멍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증상만 해결하고 근본 원인을 방치하면 문제가 반복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증상과 질병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확실한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세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다가 아니죠. 목표를 정하고 나서도 문제를 발견하고 명확한 근본 원인을 찾아 진단하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생각보다 잘 지키지 못하는 법칙이랍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이 정도야 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처리하지 하면서 문제를 용인하고 증상만 처리하려 하지 않으셨나요? 문제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문제를 발견해도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하며 무엇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지 않으셨나요? 새롭게 시작된 새해를 맞아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 레이 달리오의 성공의 5단계를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모두들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의 명언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회는 없습니다. 문제를 향한 도전과 실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을 통해 기회가 점점 성공이라는 형태로 갖춰가는 거죠. 그렇기에 우선 무엇보다도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창피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문제를 공개해야만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 덕분에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문제가 곧 기회라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둥이 변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